봅시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산화환원 반응에서 그 A 챕터 214페이지에 있는 A 챕터하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는 C 챕터 얘기를 봤고, 그리고 215페이지로 돌아가서 B 챕터에 있는 얘기 중에 실험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얘기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하고 아마 뒤에 내용이 조금 남을 거야. 그 다음 주에 이제 지금 여기 그 교재 없는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많이 할 건 아니니까 하고 문제 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볼 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 얘기를 보면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있는데, 얘네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전자 이동이죠. 그지? 그때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 전자가 결합을 하면 환원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데,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자, 원자가 있어요. 그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대. 전자가 나갔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원자는 이온 되겠죠. 무슨 이온? 양이온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는 반응은 전자가 나가는 반응이니까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양이온 되니? 금속이 양이온 되는 거지. 그래서 금속 원자가 양이온 되는 반응은 산화 반응입니다. 또, 자, 비금속 원자가 있는데 또, 이 비금속 원자가, 자, 음이온 되는 반응. 음이온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가 들어와야겠지, 이번에는. 전자가 요렇게 들어오는 반응. 그거는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에요. 그런데 원자가 양이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양이온이 다시 원자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 환원 반응입니다. 반대되는 반응이니까. 마찬가지로 음이온이 다시 비금속 원자로 돌아가는 반응은 이때는 산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이온이 원자가 되는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인 거야. 이때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니까. 그죠? 자, 그때 우리가 주로 볼 거는 여기 금속과 양이온에 대한 여기 얘기를 주로 볼 겁니다. 그치? 비금속과 음이온에 대한 얘기도 문제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치?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그치? 학교 프린트나 이런 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따로 합시다. 그치? 따로 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때 따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주되게 보는 거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제 주되게 보는 거는 금속과 양이온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 자, 요거에 이제 문제에 나오는 애들은 화학 반응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치? 아연하고요, 황산구리가 만나서 황산 아연이 되고 구리가 되는 반응이고요. 자, 두 번째는 구리하고요, 질산은이 만나서 뭐가? 질산구리가 되고 은이 되는 반응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그네슘과 염산이 만나서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이런 반응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들 중에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두 번째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거 세 가지 다 화학 반응식 외워두셔야 되지만 두 번째 게 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문제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얘가 주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2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하는 실험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물 속에 요렇게 금속을 넣었고요. 이 물 속에 지금 뭐가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금속 M을 지금 요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때 양이온과 금속 M 요 놈들 사이에 반응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금속 M에서 양이온 쪽으로 요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요때 여기 음이온 있죠? 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얘는 여기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금속과 양이온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네가 지금 물 속에 있을 때 아연은 이제 지금 금속인데 금속은 물에 안 녹죠. 그러니까 얘는 물 속에 아연으로 있는 거고요. 자, 황산구리 얘는 금속하고 비금속이죠. 이온 결합이지. 이온 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 뜯어지죠. 얘네는 지금 물 속에서 어떻게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변하면서 황산이온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죠? 음이온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지? 그리고 아연과 구리이온 얘네 사이에 요렇게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연은 전자를 줬으니까 산화 반응한 거죠. 구리이온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아연이 이온이 되고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물 속에 구리가 녹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고, 자, 질산은이 뭐하고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있었는데, 그지? 질산이온은 그대로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구리가 은이온한테 전자를 줘서 구리는 구리이온이 되고 은이온은 은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과 HCl. 얘네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분자였지만 얘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지죠. 그래서 염화이온 그대로 있고 마그네슘 이온으로 이렇게 변하고, 수소이온은 수소 원자가 됐다가 그 수소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를 만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면, 아연이 뭐가 되는 거? 아연 이온이 되는 거. 양이온 되는 건 무슨 반응? 산화 반응. 그죠? 또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는 거는 무슨 반응? 이거는 환원 반응. 그죠? 또 구리이온이 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 산화 반응. 그죠? 은이온이 은으로 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죠? 또 마그네슘 양이온이 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자, 수소이온이 수소 분자가 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 이거는 환원 반응. 됐어요? 자, 또 이런 얘기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아연 이온이 되잖아. 아연이 금속일 때는 물에 안 녹는다고 했죠. 근데 얘가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 녹아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요, 아연이 산화 반응했다 이렇게 안 나와. 뭐라고? 아연이
녹아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자, 구리이온이 양이온이었는데, 물에 녹아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구리가 돼요. 그럼 구리가 되면 얘는 물에 안 녹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물에 안 녹는 이온이 물에 녹아있던 게 물에 녹지 않는 고체로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석출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석출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석출되느냐? 자, 얘네가 전자를 주고받는 거는 자, 멀리 떨어져서 얘따 전자 받아라 하고 전자를 던지는 게 아니라고. 뭐해? 직접 가서 만나서 전자를 주고받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이게 저 금속 막대의 어디? 요 표면 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 표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석출되는 건 어디에? 저 금속 막대의 표면에서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하는 건 녹아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환원 반응하는 거는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리가 녹아버릴 거고 은이온이 은으로 석출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녹아버릴 거고 그러면서 자 여긴 좀 다르지. 왜? 얘는 기체잖아. 수소는. 그죠? 얘는 기체니까 석출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뭐 기포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막대 표면에. 우리가 그렇잖아. 사이다 같은 거 먹을 때 거기다가 빨대 꽂으면 어떻게 돼? 빨대 표면에 방울방울 이렇게 막 달라붙잖아.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걔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똑 떨어져서 밖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우리가 산화, 환원이란 용어보다 이런 말로도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알아두시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자, 요렇게 가면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여기에 구리 이온이 있었는데, 그죠? 자, 구리 이온은 얘가 물 속에서 푸른색을 띠어요. 구리는 우리 지난번에 실험 얘기하면 잠깐 봤지만, 구리는 금속 고체로 있을 때는 붉은색이에요. 근데 얘가 산화구리 2가 되면 검은색이 돼. 근데 얘가 구리 이온으로 물에 녹아 있을 때는 푸른색을 띱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구리 이온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잖아. 구리 이온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는 거지. 그래서 푸른색이 옅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니? 자, 여기서는, 자, 구리이온이 없었는데, 그죠?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구리이온이 없었는데, 구리이온이 생겼죠? 없었는데, 구리이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푸른색이 점점 생기는 거지. 푸른색이 짙어집니다. 됐나? 그래서 요런 이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는 뭐 따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니? 저번에 보니까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대. 불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지지? 산소는 어떻게 확인하니? 불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확 하고 살아나지. 그죠? 해서 이제 그런 걸로 확인 가능하고. 저번에 그걸 물어봤던 애가 2학년이었구나. 아휴 답답해. 2학년이 그것도 모르고. 자, 하여튼 봅시다. 해서 요런 이제 변화들이 있고 요런 말들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해서 이제 요런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216페이지,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이제 실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에도 한번 그 밑에 실험하는 그림 보시면, 그죠? 거기 은이 석출된다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돼? 그 구리 줄에 뭐가 막 달라붙었지? 두꺼워졌잖아. 그죠? 그 다음에 217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그죠? 거기에도 보시면, 아연판인데 아연판 주변에 뭐가 막 달라붙었지.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일단 요새 또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거 필기 하시고, 여기 요 1번만 내비두고 나머지 다 싹, 여기 2번, 3번 지울 거예요. 알았죠? 필기 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추워? 바로 좀 들어가지. 찬바람은 위로 가야지. 무거우니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또 추가적인 얘기들을 또 봅시다. 자, 이번엔 무슨 얘기를 볼 거냐 하면, 자, 요 1번 반응식, 요거를 이제 보고 볼 건데,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 산화 반응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환원 반응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자 반응식 혹은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산화 반응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산화 반응식이라고 하는 건 저기서 지금 했던 반응들 중에 산화 반응하는 것만 써보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산화 반응했어요? 아연이 산화 반응해서 아연 이온 된 거잖아. 그죠? 아연이 산화 반응해서 아연 이온 됐죠. 이게 산화 반응한 거예요. 또 환원 반응식, 환원 반응한 것만 누가? 구리 이온이. 조심해야 돼, 얘들아. 여러분 문제 쓸 때, 누가 환원 반응했니? 그때 구리요 이러면 틀려. 구리하고 구리 이온은 다른 거야.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구리 이온이 환원 반응해서 뭐가? 구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자, 여기에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 아연이 아연 이온 될 때 전자가 빠져나갔죠. 전자 표시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리 이온이 구리 될 때 전자가 들어갔지. 그 전자도 표시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표시하느냐? 전자가 나갔어. 전자가 나갈 때는 화살표 오른쪽에 그 나간 전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 전자가 들어갔어.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화살표 왼쪽에 그 전자 들어간 걸 쓰는 거예요. 자, 그게 전자가 아니라 뭐 에너지다, 뭐다, 뭐 예를 들면 양성자다, 뭐 중성자다, 다 마찬가지야. 나가는 건 화살표 오른쪽에 쓰면 되고요. 들어오는 건 화살표 왼쪽에 쓰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위치 틀리면 그것도 틀린 거야,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전자 위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갈 땐 화살표 오른쪽, 들어올 땐 화살표 왼쪽. 알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알자 이온 반응식이에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거는 얘네 둘을 합쳐서 쓰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그치?
어떻게? 아연하고 누가? 구리 이온이 만나서 얘네가 뭐가? 아연 이온이 되고 뭐가 됐어? 구리가 됐죠. 이거 쓰라는 거예요. 이게 알짜이온 방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추가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아연은 뭐야? 산화 되는 물질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구리 이온은 뭐 환원 되는 물질이죠. 그지? 자, 근데 이때 요 아연이나 구리 이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지? 봐봐. 아연이 아연 이온 되면서 전자를 내놨고 그 전자를 요렇게 구리 이온이 받아서 구리로 환원하는 거지. 얘기했잖아. 아연이 구리 이온한테 전자 주는 거라고. 그러면 아연이 전자를 안 줬으면 구리 이온 전자를 받을 수가 없죠. 아연이 산화 반응을 안 했으면 구리 이온도 환원 반응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서로 반대된 반응이지만 반드시 얘네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아연은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지만 전자를 줘서 다른 물질을 뭐 환원 시켜 주는 물질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런 걸 우리가 환원제라고 얘기를 해요. 또 구리이온은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지만 뭐를?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런 걸 산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이 환원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연 같은 애들을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환원성이 있다.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환원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성질이 있다. 산화성이 있다. 산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산화력이 있다.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저 색깔을 다르게 했냐면 통합과학에서는 잘 물어보는 얘기는 아니야. 통합과학에서는 환원제, 산원제까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몇몇 학교 선생님들이 환원성, 환원력, 산화성, 산화력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까지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받아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닌데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더라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환원제, 산화제는 꼭 알아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거. 문제에 분명히 환원제로 나왔는데 애들이 문제 읽다가 환원 하고 문제 푼단 말이야. 그럼 완전히 반대 얘기잖아, 이러면. 그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로 나오면 세 글자로 나오면 두 글자로 뒤집어서 생각해라. 세 글자로 나오면 두 글자로 뒤집어서 생각해라. 알았지? 그래서 환원제 이러면 산화되는 거. 산화제 그럼 뭐? 환원되는 거 찾으란 얘기야. 됐어? 그래서 요 얘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요런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아연하고요.
구리 이온이 만나서, 그지? 아연이 뭐가 됐어? 아연 이온이 됐어요. 금속과 양이온이 만나서 얘는 양이온이 됐고, 이때 이렇게 전자가 같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받아서 요렇게 구리가 됐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 거죠.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얘를 봐봐. 아연 이온하고 구리네. 얘도 금속하고 양이온이네. 그럼 얘네 다시 얘 구리가 양이온 되고 아연 이온이 다시 아연으로 돌아오는 다시 산화환원 반응 일어나지 않을까? 일단 결론. 더 이상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얘가 금속 양이온일 때는 반응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얘가 구리가 금속이고 아연이 양이온일 때는 반응이 왜 안 일어나는 거야? 그게 금속의 반응성 차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도 필기하시고 싹 다 지울 거예요. 이제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보도록 합시다. 됐어. 지워요. 자, 한번 봅시다. 금속의 반응성. 자, 은 다른 말로 이온화 경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온이 되려는 경향. 즉 누가 이온이 잘 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온은 이제 금속 얘기가 양이온 되는 거 얘기하겠지. 양이온 되려면 전자를 내보내야 되잖아. 그게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지. 그래서 여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누가 산화 반응을 잘 하는지, 누가 산화 반응을 잘 못하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때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자,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 구수은, 백금. 이게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고 부등호 표시 있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순서 외워야 돼요, 이거. 알지? 순서 외워야 됩니다. 다시 칼카나마, 알아철리, 준합, 구수은, 백금. 그치? 어서 다 알지?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순서 꼭 외우셔야 되고, 자, 이때 어느 쪽,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 부등호 표시 있는 것처럼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온? 양이온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양이온 잘 된다는 얘기야. 양이온 되려면 전자가 잘 나가야 되잖아. 그죠? 전자 잘 나가는 게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지? 그러니까 산화 반응 잘 한다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자, 요거는요, 참고로 봐주세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얘들아, 보면, 오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커지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져요. 이런 얘기 들어봤니? 들어봤어? 자, 왼쪽 아래로 원자의 반지름이 커지는데, 원자 자체가 커지는데, 원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원자 핵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 이 거리 R이 어떻게 되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지. 원자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잡아당기는 인력이 어때? 약해지겠지? 인력이 약하니까 전자를 잘 뺏어와. 잘 뺏기겠지? 전자 잘 뺏기니까 양이온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칼륨 어디 있어? 칼륨 여기 있어요. 칼슘은 여기 있어요. 나트륨은 여기 있어요. 마그네슘은 여기 있어요. 그잖아. 왼쪽 아래에 있는 것도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물론 요 밑에 더 반응성 큰 애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뭐야?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물질들로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평생 살면서 볼지 안 볼지 모르는, 그지? 그런 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 순서는 이제 저렇게 해서 매겨지는 거다. 그지? 기본적인 원리는. 근데 우리 순서를 외워두시면 되고. 자, 결론은 그래서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아냐. 양이란 말도 빼자. 네, 이렇게. 반응성 큰 게 이온되는 거고, 이온되는 게 반응성 큰 거야. 선생님, 왜 양이란 말을 왜 뺐냐 하면, 음이온 될 때도 마찬가지거든. 비금속도, 그 얘기 한번 잠깐 해보자. 아까 했지만 이거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17족의 할로젠 원소 알지? 위에서부터 누구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지. 얘네는 생각해봐. 반대로 위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작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커지겠지. 그죠? 그러면 위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작아지니까 원자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 그럼 전자를 잘 뺏어와, 뺏어오지. 그게 무슨 반응이야? 환원 반응이지. 음이온 되는 거, 잘 되는 거니까. 그지?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되는 게 반응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17족에서 보면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위로 갈수록 큰 거야? 아래로 갈수록 큰 거야? 위로 갈수록 큰 거야. 비금속에서는 음이온 되는 게 반응성 큰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온 되는 게 반응성 큰 거야. 근데 금속하고 비금속이 따지는 방법이 반대지. 얘는 커질수록, 얘는 작아질수록. 왜? 얘는 양이온 되고 얘는 음이온 돼야 되는 거니까. 원리는 간단하죠. 그지? 그지? 자, 그래서 반응성 큰 게 이온 되는 거고 이온 되는 게 반응성 큰 거다. 자, 그럼 요런 걸 가지고 문제 나올 때, 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반응식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 됐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결과만 보면 돼, 사실은.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A하고 B가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양이온 됐어? A가 양이온 됐으니까 A가 반응성이, 그지, 큰 거지. 자, 반응성이, 자, 누구? B하고 C하고 만났는데 누가 양이온 됐어? B가 양이온 됐잖아. 그럼 B가 반응성이 커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종합해 보니 반응성은 A, B, C 요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는 자 어떻게 되겠니? A가 반응성이 큰데 A가 이미 양이온이 돼 있네?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반응성 큰 게 이미 양이온 돼 있잖아. 이미 끝난 거잖아. 다른 일이 생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어떻게 않는다라는 거지. 그냥 C하고 A 플러스 그냥 있는 거예요. 이미 양이온 돼 있는데 뭘? 그죠? 그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답인 거야. 됐어? 됐어? 자, 이번엔 요런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거 풀 때는, 자, 여기, 일단 그림 먼저 그려봅시다. 자, 이번에, 여기, 비양이온이 있는데, A 금속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이번에는, C 양이온이 있는데 B 금속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C 양이온이 있는데 A 금속을 이렇게 넣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니? 하고 문제 나올 거야. 그때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B가 석출된다. 여기서 수용액의 색이 변한다. 아까 뭐 푸른색 막 이런 얘기 했었지. 이런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봅시다. 다 같은 얘기긴 한데 금속과 양이온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는 누가? 금속이 양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거고요. 그러니까 금속이 양이온으로 변하는 변화가 생기겠지. 자, 변화가 없으면 금속보다 양이온이 반응성이 큰 거예요. 이때는 양이온이 이미 반응성이 큰데 이미 양이온 돼 있으니까 변화가 생길 일이 없죠. 그래서 요 개념을 또 이용해서 요 요령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누구하고 A하고 뭐가 B 양이온이 만났는데 뭔가 변화가 생겼죠. 그럼 누가? 금속이 반응성이 큰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자, 금속 B와 C 양이온이 만났는데 여기도 뭔가 변화가 생겼지. 그러니까 누가? B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반응성은 A, B, C 순서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지금 자 A하고 그 다음에 C 양이온이 만났는데 그죠? 누가 반응성이 크다는 걸 A가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겠지? 금속이 반응성이 더 크니까 반응이 일어난다. 뭐 예를 들면 A가 녹아버린다 아니면 C가 석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해됐나? 해서 요렇게 이제 문제를 또 나오면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실험을 이용해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볼까요? 여기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 변화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야. 뭔가 변했다 그러면 다 변한 거야. 뭐 석출이 되건 색깔이 변하건 뭐 기포가 발생을 하건
뭐 질량이 변했건 개수가 변했건 하여튼 뭐가 변했대. 그럼 무조건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해됐어요? 자, 보시고. 자, 세 번째. 이번에는요.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기도 뭐가 나와 있겠지만 여기 뭐 별 의미 없고 반응성 수소 찾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게 뭐니 지금? 위에 A, B, C, D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금속이고요. 여기 A이온, B이온, C이온 나와 있는 건 양이온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금속 B하고 A 양이온이 만났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같은 애들끼리 만나는 거니까 실험할 필요가 없죠. 그지? A 금속과 A 양이온. 하나만 하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나는 걸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 지금 뭐하고? A 양이온하고 금속 B가 만난 거예요. 근데 변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금속이 반응성이 큰 거지. 여기는 A 양이온하고 금속 C가 만난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반응성이 큰 거지, 양이온이. 여기도 A 양이온과 금속 D가 만난 거고 변화가 없으니까 양이온이 반응성이 큰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는 자, B 양이온과 금속 C가 만났는데 그죠? 변화가 없으니까 B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여기도 B 양이온과 금속 D가 만났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반응성이 큰 거야. 여기도 자, C 양이온과 금속 D가 만났는데 변화가 없네. C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얘네 반응성 순서를 따지면 누가 반응성이 가장 크니? A, B, C, D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크니? 제일 크니? 누구? B가 제일 크죠. 그치? 그 다음 A, 그 다음 C, D 요렇게 되겠지. 됐어? 해서 요렇게 반응성 순서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뭐 요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유형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됐나? 요런 것도 한번 볼까? 요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요거 요렇게 이거 예전에 고3에서 고3 문제예요. 고3 문제. 뭐 그렇다고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저울이 있어요. 저울 위에다가 비커를 올려놓고, 그치? 이 안에 수소이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금속을 집어넣었는데 A 금속을 집어넣고 B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자, 이렇게 됐대. 기울었대요.
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여기서? 누가 반응성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큰 걸까? 무슨 일이 생겼지? 일단, 해봐야 돼. 어느 쪽인가 질량이 변했어요? B 쪽의 질량이 변했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얘가 가벼워졌거나, 얘가 무거워졌거나. 그지? 근데 더 무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무거워지려면 더 들어가는데 지금 더 들어간 건 없지. 근데 가벼워지려면 빠져나오면 되잖아. 빠져나오는 건 생길 수 있지. 수소이온이 수소기체로 변하면 수소기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거워져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가벼워져서 기울어진 거야. 그럼 A하고 B 중에 어느 쪽이 반응을 했다는 거야? A 쪽이 반응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A 쪽이 반응을 했으니까 A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반대쪽으로 이쪽 오른쪽에선 반응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A하고 B를 비교하면 A가 반응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저런 식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저런 거 나오면 애들 잘 못 맞출 거야. 근데 충분히 우리가 배운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됐나? 한 번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 한 번 보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반응성 관련된 얘기들, 자, 또 필요한 것은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석출돼도 질량이 변해서요? 아니지. 이 비커 전체 질량은 변화가 없지. 여기서 더 나가고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이 비커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그 안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응. 저게 왜 같은 비커 안에서만 반응이 일어나는? 아니지. 수소이온은 수소기체로 변하니까 수소기체는 빠져나가잖아. 그러면은 저는 기체일 때만. 그치. 수소이온 가지고 할 때만. 산 가지고 할 때만. 좋은 질문이야. 잠깐만. 자, 해서 일단 반응성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볼 거고, 요거 다음에 양적 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야. 알지? 일단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알죠? 하도록 합시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